나스닥은 하락 이후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앞으로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발표 안 날 거라고 하더니 결국 발표 났습니다. TQ는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상승 마감입니다. TQ는 4월 7일 최저점 매수이고 비트는 82K 매도 이후 다시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마소와 아마존, 구글이 빅테크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다지 큰 흐름이 나온 주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스닥 선물은 급격히 상승했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잘 나오니 셧다운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경기 침체뷰에 대한 해소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지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내려가면서 시장 상승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비농업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장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 침체뷰 불안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강하면 다시 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는 시장 불안이 커진 것이죠.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매긴 가격입니다. 그나마 가장 빠른 금리 인하는 6월입니다. 그때까지는 금리가 내려간 상황을 기대할 수 없고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무부 잔고를 살펴보면 여기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셧다운을 의식해서 계속 잔고를 모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야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고용 악화였는데 그 명분이 없어지니 시장은 환호를 마냥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와야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Q를 살펴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주식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한국 주식은 미친듯이 잘 나가는데 말입니다. 결국 상승을 위해서라면 미국 주식이 밸류 조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최소 10% 이상은 하락해야 재무부든 트럼프의 타코든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AI로 인한 고용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체로까지 가지 않는 것이 경기 펀더멘탈에는 가장 좋을 것입니다. 케빈 워시는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재무부가 해야 할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연준 자산 매입을 극히 꺼리는 성향입니다. 이 와중에 인하까지 늦어진다고 하면 나스닥은 하락할 것입니다. 네프콘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달러와 엔화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지표가 150 정도를 넘으면 어느 정도 상방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방으로 가면서 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150선에서 다시 강력한 지지가 작용하여 다시 재반등에 성공한다면 나스닥은 이 정도 횡보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지를 깨고 내려와서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죠. 그때 레버리지 매수 계획입니다. 결국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베타가 1에서 2 이상이니 기다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려하던 AI발 고용 침체 이슈는 시기상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처럼 하겠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 함께 하시죠. 모든 매수 내역과 수량 등은 멤버십 공지방에 공지되어 있고 매수 계획은 네프콘에 업로드합니다. 함께 기다리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